2025년 10월 6일 비트코인 126,210달러, 11월 30일 86,000달러. 한 구독자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님, 지표 10개를 봤는데 신호가 다 달라서 결국 아무것도 못했어요. 레버리지 10배로 마이너스 320%로 크로스 전략 청산입니다. 그날 결심했습니다. 7개 지표를 한 개로 합치자. 6개월 동안 개발 지표 센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지표, Periodic Linear Regulations. 주기적 선형 회귀라는 의미이고, 트레이딩뷰 지표 검색란에 검색하시고 설정값은 1시간 본 기준 전부 디폴트 값입니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지표를 추가하면 차트에 이렇게 나와요. 상승 추세일 때는 이렇게 녹색 선이 나오고 밴드 영역 또한 녹색으로 표기가 됩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이렇게 적색 밴드와 적색 선이 표기되고, 이렇게 추세가 점점 바뀔 때는 색이 점점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 회색이 나올 때는 횡보 구간입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색이 조금씩 바뀌는 게 보이죠? 밴드가 녹색일 때 중앙선 위쪽에 캔들이 있다면 고평가 구간입니다. 밴드가 적색일 때 캔들이 밴드 밖으로 나오면 저평가 구간이고요. 그런데 이런 밴드 형태를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볼린저 밴드랑 비슷하죠. 근데요, 볼린저 밴드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게 더 나은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차이점은 중심선 차이에 있어요. 볼린저 밴드는 20일 단순 이동 평균이고 과거 20개의 평균이 있는 거고 방향성이 뚜렷하게 없어요. 하지만 선형 회귀 밴드는 중심선이 선형 회귀선이에요. 최소 제곱법으로 추세 방향을 계산하고 기울기가 더 확실히 있습니다. 정확히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중앙선이 거의 플랫하잖아요? 선형 회귀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먼저. 즉, 볼밴 중심선은 뒤늦게 따라가고, 이 선형 회귀 PLR 지표는 상승 각도를 반영해서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이 지표가 더 빠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볼린저 밴드의 폭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이 폭은 표준 편차의 곱하기 2예요. 즉, 신뢰 구간이에요. 선형 회귀 밴드는 이 폭이 루트민 스퀘어 에러라고 이걸로 계산이 되고, 캔들이 이 밴드 안을 68% 신뢰를 해요. 이렇게 보면 선형 회귀 밴드가 불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오히려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의 95%는 밴드가 너무 넓어요. 그리고 신호가 이렇게 늦게 반영이 돼요. 이 선형 회귀는 밴드가 적당히 좁고 신호가 이렇게 빨리 나와요. 즉, 과열 과매도를 초기에 포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 선형 회귀 밴드는 일주일마다 이렇게 리셋이 돼요. 반대로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계속 누적되게 계산을 하고, 이건 즉 오래된 데이터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느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주일마다 초기화가 되니까 반응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일주일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가량 움직여요. 볼밴은 약 3주 전 데이터까지 섞여서 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3배 이상 빠르다는 거예요. 이 코인 급락했던 시기에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볼린저 밴드를 보면은 밴드의 영역도 넓고 이 중앙선은 오히려 상승 중인 형태예요. 하지만 선형 회귀는 밴드 폭도 좁고 녹색에서 점점 회색으로 바뀌며 추세 전환 메시지도 나오고 하방을 가리키고 있죠, 이미. 그래서 이 볼밴은 밴드가 3, 4일 정도 걸쳐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선형 회귀 지표는 하루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이가 트레이딩에서는 극명하게 나뉘겠죠. 즉 결론은 이 선형 회귀 채널이 암호화폐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시는 건 그냥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선형 회귀 밴드를 아니까 볼린저 밴드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진입 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롱 진입 타점은 이렇게 회색으로 횡보 중일 때 첫 번째로 하단에 이탈을 해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하단 이탈이 확인이 된 후 캔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몸통이 3분의 2 이상 들어왔을 때, 딱 이 구간이죠. 이탈하고 몸통이 3분의 2 이상 중앙선 위로 올라왔을 때, 이때 타점을 잡고, 손절 구간은 저점 꼬리 하방으로 봉이 마감이 되면 손절하시면 돼요. 손익비는 길게는 1대3으로 잡으시고 작게는 1대1.2 이상으로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현재 구간은 1대2죠.
이 원리는 밴드 하방 이탈은 통계적으로 과매도 구간이에요. 평균 회귀 원리에 따라서 가격은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하지만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확실히 중앙에 넘었을 때를 잡는 근거입니다. 진입 타이밍이 볼밴보다 7에서 10% 빨라요. 숏타점은 롱타점하고 정반대죠. 첫 번째, 회색 밴드 상태일 때 봉이 상방 밴드 위로 복마감을 해요. 두 번째, 그 다음 캔들의 몸통이 3분의 2 이상이 중앙으로 내려와요. 이때 셋업을 결정지으면 되고, 손익비는 기본적으로 1대 1.2 이상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꿀팁은 월요일을 주의해야 돼요. 매주 월요일 9시에 이 선형 밴드가 리셋이 됩니다. 리셋 직후 그날은 좀 신뢰도가 낮아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꿀팁, 이 선형회귀 밴드의 선은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보다 빠르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색의 빠른 변화를 생각해야 돼요. 색이 이렇게 변한다면 상승 추세가 끝날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고, 이건 볼밴에는 없는 기능이죠. 색상 전환은 추세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꿀팁은 삼봉 법칙입니다. 이렇게 하나, 두 개 이탈하는 것까지는 일시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3개가 이탈해서 머문다면 이거는 진짜 추세전환 시그널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꿀팁의 3가지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트레이딩 하실 때 아주 유리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피리오딕 리니어 지표로 어디서 진입하고 익절할지를 봤죠. 밴드 터치, 삼봉법칙 이런 거.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지금 추세가 뭐야? 상승이야, 하락이야? 피리오딕 지표 중앙선 색상이 있긴 한데 솔직히 이걸로만은 부족합니다. 추세를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이동평균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지표, 아르노르그 무빙 에버리지, 줄여서 ALMA입니다. 이 지표를 추가해 주시고 설정으로 가셔서 1시간봉 기준 길이값을 100으로 바꿔줍니다. 이거 이동평균 아니야? 그냥 SMA나 EMA 쓰면 되잖아 라고들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ALMA 이건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이 SMA를 써보셨잖아요. 단순 이동평균, 과거 차트 평균 내서 하는 거. 그런데 이게 느려요. 가격이 벌써 급등했는데 SMA는 아직 밑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어요. 답답하죠. 그래서 EMA를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수 이동 평균, 최근 데이터에 가중치를 더 줘서 SMA보다는 빨라요. 그런데 EMA도 문제가 있어요. 가끔 튀거든요. 노이즈라고 하죠. 가격이 잠깐 튀었다가 돌아오면 EMA도 같이 튀었다가 돌아와요. 그럼 또 헷갈려요. 추세가 바뀐 건가? 했는데 아니고, 이 아르고 지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고 하시겠죠. 이유는 가우시안 필터 때문입니다. 가우시안 필터가 뭐냐면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종 모양의 커브예요. 통계에서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 이렇게 중간이 높고 양쪽이 낮은, 이게 바로 가중치 분포예요. 일반 이동평균은요, 100개 봉을 다 똑같이 취급을 해요. 첫 번째 봉이나 100번째 봉이나 똑같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100개 전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랑 똑같이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EMA는 좀 나아요. 최근 걸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급격하게 가중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막 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르고 지표는 이렇게 해요. 가장 최근 데이터는 제일 높은 가중치로 두고 과거로 갈수록 부드럽게 천천히 가중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급격하게가 아니라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래서 최근 가격 변화는 빠르게 캐치하면서도 일시적인 텀은 걸러내요. 이게 ALMA의 핵심입니다. 빠르면서도 안정적이에요. 아까 설정값 얘기해드렸죠. 길이 100, 오프셋 0.85, 시그마 6.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길이 100은 100개의 봉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SMA, EMA 똑같아요. 오프셋 0.85는 가우시안 커브의 중심을 어디에 둘 거냐는 거예요. 0.85는 85% 지점, 그러니까 100개 중에 85번째 봉, 즉 최근 쪽에 가중치를 최대한 준다는 뜻이에요. 과거가 아니라 최근을 더 보겠다는 거죠. 시그마 6은 이 가우시안 커브가 얼마나 넓게 퍼지냐는 거예요.
크면 부드럽고 작으면 민감해요. 6은요 여러 번 테스트해본 결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딱 적당해요. 너무 민감하지도 않고 너무 둔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아르고 지표는 최근 데이터를 중시하면서도 노이즈는 걸러내는 스마트한 이동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르고를 추가하면 이렇게 파란색 라인이 하나 떠요. 사용법은 이평선하고 똑같아요. 이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고 이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상승 추세는요 이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가격이 일단 이 아르고 지표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아르고 선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격이 이 아르고 선하고 이격이 크면은 안 좋아요. 그럼 과열인 거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구간이 딱 베스트죠. 선도 위에 있고 이격도 별로 없고 캔들도 위에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맞으면은 롱 전략만 써야죠. 하락 추세는 반대죠. 가격이 이렇게 아르고 지표 아래에 있고 아르고 선이 아래를 향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거리가 여기처럼 이격이 좁아야 돼요. 이 경우에서는 숏만 보는 겁니다. 횡보는 가격이 이렇게 아르고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해요. 선도 이렇게 수평이고 이럴 땐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관망하거나 소액만 하던가. 섹션 1에서 배운 선형회귀 밴드랑 같이 쓰면 완전히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가격이 하방으로 간 다음에 중앙으로 캔들이 3분의 2가 넘었을 때가 진입이었잖아요. 같이 쓴다면 딱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 선형 밴드의 중앙선과 아르고 지표의 선, 이 두 가지를 지켜주면서 이 두 가지의 선의 방향이 일치할 때, 그때 이격이 좁을 때만 진입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이런 구간들이죠.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서 진입을 해서 여기로 이탈해서 복마감하면 손절하면 돼요. 그렇다면 기대값은 이렇게 높은데 손절 범위는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손익비가 좋은 거죠. 진입하면 안 되는 구간도 설명드릴게요. 이 아르고 지표는 상승이고 가격도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선형회귀 밴드 하방에 캔들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형회귀 밴드 선이 또 하락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러면 두 번째 조건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애초에 진입하면 안 되는 타점이죠. 이 가격이 이 위에 있으면서 선형 밴드도 같이 위로 있으면서 이 아르고 선이랑 이격도 좁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점 자체는 조건 성립 자체도 안 돼서 진입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숏 타점은 정반대겠죠. 먼저 선형 밴드 상방에 캔들이 있고 아르고 선하고 이격이 좁아야겠죠.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구간들에서 진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손절은 간단해요. 이 위로 복마감이 되면은 손절하면 됩니다. 늘 이런 밴드를 뚫을 때는 복마감이 이런 식으로 약간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복마감으로 저는 안 치고 확실하게 강한 매수세로 장대로 이렇게 확실히 뚫었을 때만 취급합니다. 이렇게 뚫리는 경우는 불트랩으로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꼬리 같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꼬리들에서 일일이 넘었다고 손절을 하면은 손실폭이 더 커질 수가 있죠. 여기서 1차 진입을 하고 여기서 2차 진입을 했으면 기대값이 평단이 여기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대값이 엄청나고 손절 범위는 사실상 여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딱 봐도 손익비가 1대3 이상이죠. 진입하면 안 되는 구간 설명드릴게요. 먼저 가격이 이 아르고 밴드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 말씀드렸죠? 하락 추세에서 캔들이 선형 밴드의 상방에 있다가 내려왔어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하방에 있고 하방에 이탈이 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상방에서 아르고 선이 이렇게 있었어야 됐는데 애초부터 하단 밴드에 있었기 때문에 진입 자체가 성립이 안 된 거죠. 이런 실수들을 범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숏 타점은 딱 이 그림일 때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캔들은 아르고 선은 하방이면서 선형 밴드 상방에 있고 또 아르고 선하고 이격이 좁을 때 이때가 최상의 진입 타점입니다. 규칙은 하나만 달라져도 손익비를 신경 쓰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우리는 평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손실폭이 커질 수 있어서 심적 압박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손절을 해야 될 때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이 패턴을 기억하세요. 손절 예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간에 진입해서 여기서 익절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여기서 또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밴드 위로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이탈이 됐죠. 그럼 우리는 이때 바로 손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시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진입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 사이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일 때 다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왔다면 추세 전환 확률이 생긴 거고 이내 다시 이렇게 이탈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구간처럼 안에서 다시 횡보가 시작될 때 이런 구간들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이 킥타점으로 쭉 빠졌잖아요. 이 꿀팁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아르고 지표랑 선형회귀 지표랑 이 조합은 진짜 핵 꿀팁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정리하면요. SMA는 느려요. 노이즈도 많고 지연이 커요. 주식시장에서나 쓰는 거예요. EMA는 좀 낮죠. 반응은 빠른데 가끔 튀어요. 암호화폐에 쓸만해요. 아르고는 빠르면서도 부드러워요. 노이즈도 적고 지연도 작아요. 암호화폐 시장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르고 지표를 이평선 대신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지표입니다. 나다라야 왓슨 엠발 로프입니다. 이름 참 어렵죠. 저도 처음에 뭔 소린가 했어요. 근데요, 이게 진짜 좋은 지표입니다. 머신 러닝 기반 지표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 섹션 1에서는 선형회귀로 어디서 진입할지 배웠고 섹션 2에서는 아르고와 선형회귀를 통해서 추세 방향을 읽고 조합해서 매매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아직도 애매해요. 아르고 하단 밴드에서 진입하라고 근처가 어딘지, 밴드에서 1% 윈지, 2% 윈지 조금 더 정밀한 타점이 필요해요. 그걸 이 나다라야 지표가 알려줘요. 지표 검색란에 나다라야 왓슨 엔벨로프를 검색하시고 럭스 알고가 만든 걸 클릭하세요. 이 팀 지표 잘 만듭니다. 1시간봉 기준으로 디폴트 값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설정으로 가셔서 이 리페인팅 값을 체크 해제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켜두면은 과거의 신호가 바뀌어요. 백테스팅을 했는데 수익 났는데 실전에선 손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5% 해야 신호가 확정돼요. 자, 이제 머신 러닝이 뭐냐면 여러분들 일반 이동평균은 과거 데이터를 평균으로 내죠. 그냥 단순하게 20개면 20개를 더해서 20개를 다시 나누고, 머신러닝은 다르게 접근해요. 어떤 과거 데이터가 지금 가격을 예측하는데 더 중요할까? 예를 들어 볼게요. 이 100개 봉 전 데이터가 있어요. 그 중에서 50개 봉은 전 가격이 지금 가격이랑 비슷한 패턴이 있다면 그 데이터는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다라야 지표는 각 과거 데이터마다 너 지금이랑 얼마나 비슷해, 이거를 계산해요. 그리고 비슷한 것들에 더 높은 가중치를 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최근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랑 비슷한 패턴이 중요해 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머신러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가우시안 커널이라는 걸 쓰고, 아까 아르고에서 가우시안 필터를 설명드렸죠? 이 종 모양 커브, 이거랑 비슷한데도 좀 더 복잡해요. 거리가 이쪽으로 가까우면 높은 가중치, 멀면은 낮은 가중치를 부여해요. 그리고 가중치에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이동평균보다 훨씬 스마트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지표를 추가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연두색은 상승 추세 겸 저항이고 빨간색은 하락 추세 겸 지지예요. 이 삼각형 표시는 상승 추세, 롱 신호죠. 그리고 이 빨간 역삼각형은 숏 신호죠. 신호의 정밀도가 엄청 좋아요. 보시면 여기도 최저점에서 롱 신호가 나왔고 숏 신호가 나왔죠. 이걸 보면 이렇게 상승 추세 먹고 또 먹고 여기서 숏 추세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보면 얼마나 대단하냐면 또 롱 추세 먹고 숏 추세 먹고 또 롱 추세 먹고 또 롱 추세 먹고, 지금 보이는 이 화면에서 모조리 익절이에요. 그리고 다른 구간도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도 보면은 이게 1시간 봉이어서 캔들이 좀 작아 보이는 거지 1.38% 변동폭의 수익이에요. 레버리지 10배만 했어도 14%고 30배를 했다면 45%가량의 수익입니다. 엄청 큰 수치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만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지표 설치하고 삼각형만 보면 되고, 삼각형 신호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타나니까 편하긴 한데요. 신호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확인 절차도 간단해요. 신호가 나오고 나서 캔들이 다시 이 선 안으로 들어오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구간을 본다면 여기서 진입하는 게 아닌 이 선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본 여기서 진입을 하는 거죠. 이 구간에서도 여기서 진입하는 게 아닌 여기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것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 지표가 진짜 얼마나 좋냐면 이 구간 보세요. 타점.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 진입하는 거잖아요. 손절 범위를 이 저점 꼬리 끝으로 잡으신 다음에 이 구간 아래로 봉이 마감하면 손절하면 돼요. 손절 기준도 명확하죠. 이 구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캔들이 안으로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입하셔도 돼요. 손절 범위는 똑같이 전 저점인 이 구간 꼬리 밑으로 봉이 마감하면 손절하면 되는 거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 숏지표 여기서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본 다음에 이 꼬리 끝에 위로 봉이 마감을 하면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이 신뢰도가 높습니까? 잘된 구간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 좋습니다. 틀린 예시도 설명드릴게요. 여기 삼각형이 나왔잖아요. 삼각형이 나왔으면 1차 조건은 성립이에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이 뭐였죠? 이 안으로 다시 봉이 마감하느냐인데 지금 봉이 이 위로 마감하지 못하고 아래에서 마감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이 나왔죠. 이제 다시 이 나다라야 지표 안으로 들어오는지를 봐야 돼요.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서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또 타점들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손절은 어디예요? 여기 전저점 여기 밑으로 복마감하면 손절하면 돼요. 그럼 이 구간에서 하방으로 이렇게 복마감이 됐잖아요.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손익비도 매우 좋죠. 그리고 또 이 안으로 다시 들어왔죠. 삼각형이 나오고 안으로 들어왔죠. 이 구간 밑으로 복마감한다고 계획을 짜고 여기서 진입을 하면 되겠죠. 이제 세 가지를 배워봤는데 다 좋은 지표들이죠. 전부 다 쓸모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보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거 보고 뭐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표가 3개니까 화면도 복잡하고 선형회기 밴드는 뭐 롱을 가리키고 아르고는 숏을 가리키고 나다라야는 타점이 애매하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헷갈려요. 제가 이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개발했습니다. 이 모든 지표의 조합이 나오게끔요. 그리고 플러스로 이 외에 4가지 지표까지 추가를 하여 만든 지표가 있습니다. 이 DN 리밋이 뭐냐면 아까 배운 선형회기 지표 럭사에고 로직 기반으로 제가 만들었고 그리고 아르고 지표를 이렇게 노란 선으로 표시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나다라야 지표를 2개를 중첩해서 지지 저항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매수자 매도자의 지금 현재 거래량이 나와요. 누가 더 우위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RSI도 우측 상단 패널로 간단히 넣었고 그래서 이 한눈에 보기 편하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채널도 자동으로 표기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알림이로 자동 송출되게끔 설정까지 해놓았습니다. 차트 안 켜놔도 돼요. 이것만 보시고 어디가 유리한지 보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델타 볼륨에 대한 얘기를 좀 상세하게 해드릴게요. 이게 DN 리밋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이 기본적으로 있는 이 거래량 지표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일반 거래량은 그냥 많다, 적다 이것만 알려줘요. 지금 매수가 많아, 매도가 많아 이건 몰라요. 그리고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색깔이 녹색이라고 매수 거래량, 적색이라고 매도 거래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이 색깔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무조건 거래량의 원칙은 1 거래량은 매수자 1 플러스 매도자 1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매수할 사람이 없으면 매도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이건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거래량은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뭐 매수자가 우인지 매도자가 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델타 볼륨이 그거를 알려줘요. 작동 원리가 이 DN 리밋이 백그라운드에서 1분봉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해요. 여러분이 1시간봉 차트를 이렇게 보고 있어도 내부적으로는 1분봉을 1시간당 60개씩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1분봉마다 이 봉은 양봉이야 음봉이야를 체크해요. 양봉이면 매수 거래량, 음봉이면 매도 거래량 그걸 일주일치를 모아요. 그럼 매수 비율이 주간 매수량 나누기 주간 총 거래량 곱하기 100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50대 50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횡보고 6대 4 정도 차이 나면 그때부터 유리하고 7대 3일 경우는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거는 아무 데서도 못 봐요. 아예 자체적으로 만든 거라 지표를 단순하게 추가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체 개발이에요. DN 리밋만의 독자 개발입니다.
그리고 DN 리밋에서는 실질적으로 두 가지 타점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하게 만들었거든요. 간단하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선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눌릴 경우 첫 번째 지지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하고 여기서 올라간다면 익절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2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절은 이 구간 밑으로 봉이 마감하면 손절하면 돼요. 즉 2차 지지 구간 밑으로 봉 마감하면 손절을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숏도 똑같죠. 이 구간에서 1차 매집, 이 구간에서 2차 매집, 이 위로 봉 마감하면 손절. 얼마나 간단합니까? 한번 백테스팅을 리플레이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1차 진입이 됐을 거고 우리는 익절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진입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롱 진입은 하면 안 됐어요. 왜냐면 델타 볼륨에서 지금 매도를 약간이라도 우위로 쳐주고 있어요. 53% 대 47%입니다. 차이로 보면 6%고 은근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숏은 보되 롱은 보수적으로 처음부터 1차 진입은 배제하고 2차 진입에서 진입을 하는 거죠. 이 차이가 극명할수록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도가 7이고 매수가 3이면 이 2차 진입 구간에서조차도 진입을 안 합니다. 그만큼 이 델타 볼륨이 엄청난 거예요. 이어서 볼게요. 지금도 매도자가 우위이기 때문에 숏으로 가겠습니다. 1차 진입 조건 또 나왔고 삼각형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고 지표에 지지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냥 1차 익절을 하는 거예요. 범위가 생각보다 큽니다. 마이너스 1.2% 가량의 변동폭이에요. 레버리지 10배면 12%고 30배면 42%죠. 큽니다. 1차 익절은 이 아르고 필터에 지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진입한 걸 여기서 1차 익절 비중 한 3분의 1 정도를 터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익절은 이 지지선, 3차 익절은 여기가 될 수 있고 더 길게 보실 거면 이 채널의 보라선까지 보셔도 됩니다. 매도자 우위가 유지가 되고 있다면요. 그래서 이 DN 리밋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델타 볼륨이기 때문에 델타 볼륨을 늘 우선시 봐야 돼요. 원효띠가 캔들 거래량만 본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거래량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들은 지지 저항으로만 이용을 하고 이걸로 보시면 틀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걸 텔레그램으로 송출까지 해주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자, 이제 구독자님들 궁금하실 거예요. 센세님, 이거 그럼 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약속 드렸잖아요. 무료라고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또 거래소 가입이구나. 아닙니다. 이 지표 센세 채널 구독만 해주세요. 여기 구독 버튼 클릭, 좋아요, 댓글에 지표 센세 적어주세요. 그리고 카카오 채널로 보내주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무료로 지급 드립니다. 거래소 가입 일절 없습니다. 돈 안 받습니다. 월 구독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조건이 구독자 인증 이거 하나 말고는 없어요.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DN 리밋 지표 드릴 거예요. 구독 안 하시면 드릴 수 없어요. 구독 확인하고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조건 아니죠. 그러면 6개월 동안 제가 노력하여 만든 지표를 공짜로 드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구독자님들, 저도 초보 트레이더였어요. 지표 막 10개 이상 켜놓고 이건 매수래, 이건 매도래 하면 헷갈리고 손절 못하다 청산 나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 만들자 라는 생각을 해서 지표 제작자가 됐습니다. DN 리밋은요, 제가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요, 지표는 사실 도구일 뿐이에요. 지표가 마법처럼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아니에요. 자산 배분, 리스크 관리, 멘탈 관리, 이게 더 중요해요. DN 리밋을 쓰시되 본인만의 전략을 세우세요. 백테스팅을 하세요. 한 달, 석 달, 6개월 검증하시고 쓰세요. 모든 투자 책임은 본인한테 있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지표 센세였습니다.